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련 상황을 보면 러시아죠. 러시아 상황을 보면 한 3년 돼가죠. 2월 24일이 되면 3년간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한 18,000건 정도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러다 보니까 해외 교역에 문제가 있고, 특히 독일로 가는 해저 가스관도 폭파가 됐고, 우크라이나가 천연가스관 지나가는 게 계약이 끝나서 차단을 했죠. 인플레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금리가 21% 정도 되는데요. 인플레가 높아진다고 해서 추가적인 금리를 올리는 것은 너무 고금리라 금리 인상 효과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전쟁 초창기에는 전쟁 특수로 인한 실업률 감소, 단기적인 경제 성장이 있었죠. 네,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수로만 전쟁을 치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경제가 성장 국면이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무기를 거의 소진했고, 재래식 무기를, 북한 무기를 뭐 한 60% 이상 쓴다고 하니까요. 상황을 이제 알만하죠. 그리고 러시아가 해외에 갖고 있는 자산 한 3천억 달러 되는데 다 동결이 돼 있죠. 반면에 해외에서 러시아에 투자해 놓은 자산이 한 3,300억 달러 됩니다. 거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 20만 원에 팔고 나왔잖아요. 물론 백옵션이 있어서 다시 살 때는 저가로 구매하는 그런 계약을 하고는 나왔지만, 그 뭐 수십조 원이 들어간 그런 자동차 공장을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국내 러시아도. 그게 한 3,300억 불이니까 해외 자산이 동결이 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지속적인 전쟁을 하기에는 경제적인 불안이나 문제가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취임하면서 조기 종식을 생각하고 있는 게 푸틴의 입장인 거는 맞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그동안 전쟁 소요 비용이 한 300조 돼요. 그 중에서 미국이 한 150조, EU가 한 70조, 독일이 한 67조, 기타 이제 유럽 각국 합쳐서 한 240조 되는데, 한 달에 한 7조, 8조가 들어가죠. 전쟁을 수행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어젠가 뭐
1조 달러 또 무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을 한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전쟁 비용이 없어요. 작년 11월에 다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원해 준 게 그 러시아 해외 자산 3천억 달러 갖고 운영한 수익, 그게 한 67조 되는데 그거를 먼저 지원해 주고 재건을 복구한 비용으로 러시아에 갚는 형태, 이제 그렇게 해서 지원 결정이 됐죠. 그 67조가 올 7월이나 8월이면 그것도 이제 다 바닥이 나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나 EU의 도움 없이는 전쟁 수행 자체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무기나 경제가. 그래서 어느 뭐 평화적인 휴전 아니면은 종전 희망을 하는 것 같은데, 협상의 카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푸틴하고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거기에 트럼프가 있는 겁니다. 협상 중재자로서. 그런데 트럼프가 선거 전에는 푸틴의 입장으로 전쟁을 종식을 뭐 하루에 끝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러시아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푸틴이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가만히 둘수록 러시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푸틴이 뭐 러시아 쪽에서 전쟁 협상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는 중국에서 원자재나 건설 관련된 부분을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히토류,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히토류를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죠. 그리고 천연가스도 많고 리튬도 수조 달러가 매장이 돼 있는 거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종전을 하던 휴전을 하던 재건을 하는데 히토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미국 독자적으로, 그리고 재건 관련된 사업에 미국이 주도적인 참여국으로, 그런 바탕 하에서의 종전을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는 EU도 미국이 전쟁 비용을 지원해 준 만큼 버금가게 해줬다는 거죠. EU나 독일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미국이 무선 협상국이나 독점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하자원,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천연가스라든가 리튬, 히토류, 이런 것들은 재건 비용으로 써야지 미국의 경제 이득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 충돌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좀 얽혀 있는데
칼자루는 결국 트럼프가 지고는 있는데, 러시아가 궁지에 몰렸지만 먼저 트럼프하고 우호적인 협상을 하겠죠. 안 되면 중국의 지원을 받을 거라고 보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브릭스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러시아가 방관하기에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같은 지금 저가네요. 그런 입장에서 부분적인 공조를 취할 수 있다.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결국은 블록화 경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과 브릭스, EU의 블록화의 경쟁을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재건 관련된 거, 우크라이나에 갖고 있는 히토류나 지하자원, 또 소련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의 역학관계,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해결이 진행될 겁니다. 아마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나 EU가 양보하기는 어려울 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 젤렌스키가 부패가 많죠. 뭐 전쟁하면서 뭐 2조 원을 착복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대통령이 임기직이 끝났어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는 상황이고, 푸틴은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는 걸 원하고, EU나 미국 쪽은 그거는 또 원치 않는 거죠. 여러 가지가 참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현 상황은 그렇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되게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전비를 댔던 제3자, 미국, EU와 독일, 그리고 북한, 또 중국, 그러한 역학관계가 어떻게 조율이 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잠시 우크라이나 뭐 전쟁하는데 트럼프가 1조 원 지원했다고 하는 보도 듣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참고로 하시고요. 전쟁은 없어야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